네, 성공투자 오후증시 계속해서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신동홍 해커가 정리를 한 내용 잘 보셨으리라 네.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당선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공약 이것을 비롯해서 어떤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양도세 좋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양도세 부담이 생기면서 연말에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까 사인 분께서 얘기했던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주주가치 재고 배당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건데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그 외국의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의 그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우리처럼 임원 시장에서 갇혀 있다가 선진국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왔던 걸 보니까 경기 다음으로 주주가치 재고였거든요. 근데 올해 가장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게 물적 분할 같은 그런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번 올해 기회를 올해 이익을 계기로 해서 주주 가치를 좀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주총이 들어갔으니까 네. 각 사모펀드들이 이제 아마 주총에서 굉장히 강하게 또 푸시를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주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보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최준철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업종에 상관없이 실적 좋은 주식을 가자.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자. 이게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책 관련주 그러면 뭐 건설주 가면 건설주 다 날라고 막 이런 맞아요. 형태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법 관련해서 이거 원점에서 거래하겠, 그러니까 재검토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데요. 이건 뭐 크게 문제 아직까지 그냥 재검토니까 네. 가시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건 네.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되고 원전 강국 수출은 제가 아니라도 너무 많이 얘기할 것 같아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 예. 양도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대선 관련해서 공약 관련해서 건설주가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후반부에 좀 하고요. 그다음 시장 얘기를 제가 좀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나 긴축은 절대로 방향성 요인이 아니고 변동성 요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잘 안 빠져요, 이게. 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경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요. 지금 제가 장단기 금리, 우리 보통 이제 네. 경기를 얘기할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랑 네. 2년물 국채를 많이 그렇죠. 얘기합니다. 이 정책 금리하고 연동되는 게 2년물이고 그다음에 경기와 연결되는 게 10년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10년물하고 2년물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작년 하반기에 128bp였어요. 예. 네. 금리 차가. 금리 차가. 이게 좁혀지면 안 좋은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올해 지금 3월 달에요. 20bp로 확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 제가 보면 작년 하반기에 120bp,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올해 1월 달에 40bp로 줄면서 시장이 한번 떨어졌죠. 그다음에 2월 달에 30bp 됐죠. 3월 달에 20bp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폭을 한번 보세요. 가파르게 가파르게. 떨어졌네요.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잖아요. 제가 네. 50년 동안 두 장단기 금리를 보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2019년도 7월 달에 장단기가 역전되고 나서 정확하게 8개월 뒤에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되면서 시장이 크게 한번 떨어졌죠. 네. 근데 지금은 선반영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달은 괜찮겠지만 앞서 네 분처럼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경기 때문에 네. 긴 박스권을 갈 것이다. 그래서 종목을 함부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대표님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이 정책, 이 당선인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핵심 공약과 관련해 수혜받을 종목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남들과 좀 다른 걸 네. 되게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분이 앞서 얘기했지만 올해는 정말 실적이 되는 종목, 그러니까 뭐 건설주가 가면 건설주 다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좀 선별해서 가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보니까 되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요?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대규모 공급을 한다는 점. 이번에 250만 호를 하는데 그 중에서 200만 호가 민간이고요. 50만 호가 공공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맨날 얘기했지만 이제는 민간 주도로 가는 정책을 쓰겠다는 그렇죠. 얘기 많이 예. 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혹시 두 분께서는 건설주 중에 대형 건설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마켓시어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꽤 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얼마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반도체 같으면 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삼성이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 차지하고 그렇죠. 유통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그러면 그렇습니다. 2차 전지도 그러고. 놀라운 건 네.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가 차지하고 있는 MS가요. 20%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절반도 대형 안 되네요. 건설사를 몰랐죠. 총 합쳐서? 네, 몰랐죠. 오, 그 예.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별화된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을 보통 보면 아파트 그러니까 회사들이 땅 사서 짓고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땅 사서 가는 것 같으면 다른 중소형 건설사들이 땅을 사서 그냥 싸게 분양을 하면 돼요. 근데 요즘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아무 건설사나 하려고 그럴 때 맞아요. 아, 그렇죠. 예. 다르죠. 선호가 네. 있잖아요. 선호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급 자재를 막 넣더라도 네. 분양이 잘 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렇게 조합원들이 중소형 중건설 건설사를 건설사. 선호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를 선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MS가 국내 MS가 20%밖에 밑에밖에 안 되는데 이게 MS가 30%만 올라가더라도 얼마나 독점적으로 실적이 쫙 나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의 정책하고 좀 다른 게 이번에 규제 완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 중심이잖아요. 네. 공공 네. 중심이 아니까 이 두 개를 보면 확실히 이제 건설 쪽은 예전에는 막 소형 건설주가 막 올라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주택 비중이 낮은 게 있어요. 네. 높은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이제 그냥 그 건설사가 그냥 건설을 해서 그러니까 그 지어서 시공을 해서 그냥 분양을 하는 게 있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요. 디벨로퍼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현대산업개발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걸 없애려고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설사들이 자본이 땅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구조조정하면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대형 건설사. 그러니까 강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건설주가 갈 때 대형 건설사 위주 그리고 주택 비중이 높은 건설사 위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럼 어떤 게 있든가 찾아보니까 대충 보니까 원래 빅3였거든요.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림, ENC였는데 현대산업개발 이번에 좀 사고 때문에 이미지가 약간 그렇죠. 떨어져서 빅2로 됐고요. 예. 아울러 해외 플랜트 쪽을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네. 네. 해외 플랜트가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실적이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쪽이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플랜트에서 다 이렇게 손실이 났잖아요. 네. 근데 작년부터 해외 플랜트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올해는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유가가 130불 가니까 그렇죠. 중동에서 빨리 이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근데 재밌는 건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에 해외 플랜트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본이나 유럽이 우리 경쟁 업체들이 그러니까 다 구조조정해가고 거의 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해외 플랜트 쪽도 마이너스 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외 플랜트는 우리나라도 달라요. 그냥 공장, 뭐 회사 이런 거 짓지만 우리나라는 빌딩도 짓고 주택도 짓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경쟁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하면 앞으로 대형 건설사는 되게 좋을 것 같다. 단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주를 볼 때 좀 선별해서 보는 게 좋겠다. 저는 이 정책 중에서 건설업종 중에 대형 건설사를 조금 눈여겨보시라. 타이밍은 경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약간 늦추면 좋겠다. 그래서 요렇게. 한마디로 탑픽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빅3였는데 빅2로 빅2. 남아있다고. 네. 빅2. 네, 알겠습니다. 네, 주택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일고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